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경북대학교 노후노문학과의 윤영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경북톡에서 이야기를 나눌 책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알렉시에비치라는 작가는 아마도 좀 생소한 사람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이 작가는 여성 작가고요.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벨라루스 출신의 작가입니다. 자, 그녀가 노벨상을 탔을 때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다성학적 글쓰기, 그리고 우리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담아낸 그녀의 창작에 대해서 노벨상을 수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러시아라는 커다란 나라가 있고, 러시아의 남서쪽으로 좀 더 아래로는 우크라이나. 이제 우크라이나랑은 2014년도 우리 크림반도 사태부터 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제 뭐 전쟁의 위협, 러시아와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나라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만 더 그 서쪽으로 또 올라가면 위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벨라루스 또는 벨라루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각각 존재하고 있고 러시아와 사이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소련 시절에 그 소련 연방 안에 들어갔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방 안에 들어갔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러시아와 어찌 보면 민족적, 인종적 또는 언어학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작가는 벨라루스 사람인데 러시아어로 글을 씁니다. 러시아어는 뭐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이기도 하고, 또 그녀가 러시아어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 1948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녀는 사실은 소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소비에트가 해체가 되는 그때까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뭐 당연히 자기도 소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니 작가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벨라루스 사람이고 벨라루스인이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나는 스스로를 러시아인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나는 이 소비에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소비에티쿠스이기도 하고, 지금 21세기에 나는 코스모폴리탄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약간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나라들의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작가는 이제 소비에트 시절에 1948년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면 현재의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 곳에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벨라루스 사람, 엄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서 어찌되었건 자기는 벨라루스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벨라루스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탄다라는 거는 상당한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 벨라루스 언론이라든지 대통령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알렉시에비치는 그 나라에서 금지된 작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걸 한번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루카셴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독재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를지 모르겠는데요. 이 루카셴코는 푸틴보다도 더 오래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1994년부터 해서 2022년인 오늘날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시에비치 같은 작가가 사실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통령과 아주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푸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피비린내가 나고 시체가 쌓이고 하는 나라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푸틴 당시는 또 나중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최근에도 뭐 KGB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대놓고 저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는 이 작가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쪽 입맛에 맞춰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작가가 사실은 이제 원래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자예요. 기자다 보니까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약간씩 고쳐서 이제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 또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죠. 이게 무슨 문학
작품이냐. 문학 작품이라면은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가지고 쭉 하나의 호흡으로 길게 쓴 그런 게 문학이지. 이거 뭐 너가 직접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그냥 너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그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짜깁기 한 게 아니냐라고 작가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작가와 이 주변 국가들, 벨라루스도 그렇고 또는 러시아도 그렇고 또 벨라루스의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과의 불화에 대해서 한번 사전 지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작품들을 썼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는 1980년대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선생님도 하고 독일어나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문사에서 신문기자로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80년대에는 중요한 사건이 소비에트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체르노빌의 폭발 사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어찌 보면은 국가적인 폭력적인 사건들을 작가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니까 당연히 그런 현장들을 자신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실제로 이제 이 작가가 종군 기자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전쟁을 하러 가면서 아프가니스탄 사막 위에서 비행기에서 사막을 내려다보는데 저 밑에 사막 위에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라고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관이었습니다. 아연으로 만든 관이에요. 전쟁을 하고 나면은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고국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썩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관 속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나 기괴하죠. 지금은 살아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죽어서 저 관 속에 묻혀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걸 보고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들은 왜 20세기 이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념이라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게 과연 인간의 목숨만큼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 문학의 방식으로 이걸 제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작가는 의문부호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목소리 소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작품 속으로 옮기는데 뭐 이름만 약간 바꾸고 상황만 약간 바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장르를 만들게 되는데 다큐멘터리 소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큐멘터리는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소설은 뭐예요?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소설입니다. 픽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순되는 것들을 결합한 것이 바로 알렉시에비치 창작의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